이런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그 필요성과 또 실제로 창의성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르치는 곳, 또 잘 모르고 교육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창의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을 받으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지, 그런 데 하나의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교구, 실교판이라는 교구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수학이 왜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봤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수학을 만족스럽게 잘 못하더라 이거죠. 어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학을 만족스럽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과정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계속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바뀝니다. 그러면서 수학 교육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죠. 10년 전에는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키워드가 없으면은 책이 안 팔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써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10년 전에는 어떤 사고력 수학. 그죠? 사고력이 안 써있으면 책이 안 팔릴 정도로 사고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는 뭐였죠? 5년 전? 한 5년 정도는? 창의력. 그죠? 창의력. 그죠? 요즘에는 뭡니까, 요즘에는? 영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재보다 더.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 자기주도형. 그죠? 자기주도형. 요즘에 대학에서는요, 입시 요강에 자기주도형 학생을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입시 요강도 있어요. 그렇게 뽑는 학생도 있어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수학교육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학교육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4차 교육과정 이후로 절대 하나의 키워드는 안 바뀌고 계속 나머지만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문제 해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 해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을 잘해야겠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의적이면 수학을 잘하겠구나예요. 그죠? 창의적이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계셔서 보면 알겠지만 창의적이면 수학을 잘합니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창의적인 수학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창의적인 수학이 정말 잘하는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왜 창의적이면 수학을 잘하는지 모르겠냐면은 창의적인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재교육에서도 창의력 교육시킨다. 일반 교육에서도 창의력 교육시킨다. 학교 수학에서도 창의력 교육시킨다. 그래서 새교육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교육과정을 갖고 안 되니까 창의력 재량 활동, 수학 활동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그죠? 그걸 어기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창의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창의력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창의력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엉뚱하고 기발하고, 그죠? 그러면 엉뚱하고 기발하면 수학 잘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좀 우리가 좀 불만족스럽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 실제로 수학적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창성입니다. 유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에, 그래서 수학을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의 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답을 갖다가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능력, 이것도 창의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유연성 또는 융통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답을 많이 찾는데 한 가지 유형의 답만 많이 찾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죠? 답을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을 많이 찾는 거,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산출해내는 능력을 갖다가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로 창의성이다. 세 번째, 독창성.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창의력을 독창성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만 하는 애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다양한 풀이 방법도 생각해내고 여러 가지 범죄 문제들도 유형들도 뽑아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정교성.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유아나 저학년들 보시면요.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걸 표현해내야지만 수학이 완성되는 건데, 그죠? 그런 표현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정교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의성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먼저 이 문제는 아마 영재교육을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 아주대, 서울시 교육청, 교육개발원 굉장히 영재교육을 잘한다는 데에서는 영재 선발고사에 항상 나왔던 문제예요. 맨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이게 너무 공개돼가지고 요즘에 안 나오죠.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또 영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 논문을 다 보면 이 문제가 다 다뤄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가 뭐냐면 넓이가 1인도형 또는 2인도형을 그리시오예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모두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모두 또는 가능한 많이 찾으죠. 이게 되니까 이게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적합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문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지?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네 가지 요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점수화해서 아이들이 선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내면은 만약에 시험을 100명이 봐요. 100명 다 찾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직사각형. 그렇죠? 넓이가 저기 점과 점 사이가 1이니까 정사각형 하나 그리면 1이니까 두 개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넓이가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많이 찾는 답이 뭐가 있을까요? 마른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많이 찾습니다.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2인도형들. 그렇죠? 이런 도형도 많이 찾습니다. 그죠? 도형도 많이 찾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도.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유창성을 얘기했죠. 좀 아이가 창의성이 있다, 좀 유창성이 있다는 아이들은 삼각형을 저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 어떻게 답을 찾느냐면 저렇게 찾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밑변하고 높이가 안 변하면 넓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한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답을 많이 찾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창의성의 한 요소인 유창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이 삼각형을 20개, 30개 찾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과연 창의적일 것이냐, 그죠? 그건 좀 퀘스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라는 게. 저게 한 가지 유형의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사각형 유형 또는 이런 도형들, 오목 유형. 실제로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일반 아이들이나 영재 아이들을 시험을 보다 보면요. 특히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목 도형을 찾지를 못해요. 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오목이라는 도형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안 찾습니다. 근데 이런 오목 도형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아이들이 답을 찾는 유형을 갖다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창의적이고 영재들은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요. 답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 해결이 뛰어나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문제 해결 전략을 많이 구사할 줄 알고 잘해야 돼요. 문제 해결 전략이 뭐냐? 굉장히 10여 가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 그리기 전략, 거꾸로 풀기 전략, 이런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식 세우기 전략, 표 그리기 전략.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전략이 있냐면 합성 분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도형에서는 이 합성 분해 전략을 잘 구사할수록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하고 분해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이거죠. 뭐냐? 넓이가 2인도형을 찾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넓이가 2인도형을 무조건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넓이가 1인도형하고 1인도형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맨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정사각형에다가 넓이가 1인 삼각형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1인 삼각형 2개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만약에 저런 도용도를 아이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붙이기 전략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은 유창성과 융통성 이런 문제해결 전략을 이용해서 다양한 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창성. 그럼 독창성은 뭐냐 이거죠. 독창성. 실제 우리 독창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예. 이게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을 시험 보면요. 한두 명이 이런 답을 찾아요. 한두 명들이 이런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이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죠. 이 아이디어가 뭐죠. 실제로 시작은 이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2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린 다음에 반지름이 1인 반원을 그려요. 그럼 이만큼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을 빼주면 돼요. 이만큼 빼줬어요.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만 아이들은 이런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험을 보면 이걸 찾아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에서 요만큼이 이게 4분의 1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이 빠지면 요만큼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쁜 모형도 그려낸다는 거죠. 이게 도착수이라는 거죠. 도착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수하느냐 이거죠. 점수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점수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유창성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유창성은 많은 답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개당 점수를 줘요. 1점 하나당 10개 찾으면 10점 이렇게 줘요. 근데 불합리한 게 생기죠. 어떤 게 불합리하게 생기죠? 저희 두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 저거. 그렇죠? 따라서 유창성 점수는 항상 제한을 둡니다. 어떤 제한을 두냐면 많이 찾되 한 개 유형에서 3점 이상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 또는 5점 이상 점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걸 20개를 찾아도 3점 이상 점수 안 주겠다면 3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연성, 융통성은 뭐냐면 이 답에 분류를 합니다. 유형을. 어떻게? 사각형 유형, 삼각형 유형, 볼록 유형, 오목 유형, 이렇게 유형, 대칭 유형, 이렇게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이 나타나는 개수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1점, 2점. 유형이 많은 거는 1점, 0.1점, 0.5점. 유형이 적은 건 2점 이렇게. 그 다음에 독창성은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찾는 건 다 0점이에요. 그리고 상위 0.001% 정도 애들이 답을 찾으면 한 문제당, 한 답당 3점 이렇게 줍니다. 따라서 앞에 위에 보여드린 삼각형 저런 거 한 20개 찾은 애하고 골고루 한 3개 찾은 애하고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삼각형을 20개 찾은 애는 한 가지 유형을 찾았으니까 1점을 받죠. 답을 20개 찾았지만 최대 3점밖에 못 받죠. 그래서 걔는 4점밖에 못 받아요. 최대. 독창성 점수는 0점이니까. 그죠? 0점. 그 다음에 골고루 하나씩 3개 찾은 아이는요. 3개 답 점수 다 받을 수 있죠. 3점 받죠. 그 다음에 유형이 3개 찾았죠. 또 3점 받죠. 6점. 독창성 점수에서 2점, 3점짜리 하나 찾으면 9점, 1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10개, 20개 찾았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찾은 애들이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 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영지를 선발을 합니다. 창의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설명을 왜 들었느냐? 그럼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찾도록 이런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건 제가 이번엔 교구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한 문제들인데, 실제로 제가 영재성, 그 영재평가를 저기 지필평가로만 하지 말자. 우리 교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놨던 거. 마찬가지로 교구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정삼각형 보이죠. 그렇죠? 패턴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막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점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소개했고요. 이건 우리나라 학회지에 벌써 다 소개해서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패턴 블록에서 이게 아가치미처럼 이제 점수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펜토미널을 가지고도 점수하는 방법들을 소개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교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제가 이 교구 활동의 중요성,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게 확인되죠? 창의적이면 수학을 잘하느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잘하느냐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은, 그죠?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